오늘 오다가 보니까 그냥 대구가 온 산이 다 하얗게 아카시아가 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마음이 다 벌렁벌렁해. 아 이거 근데 온도가 낮아가지고 꽃 펴도 꿀은 안 나겠구나 이러면서 온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한 24, 5도 이상은 올라가야 꿀이 나줄 텐데 이거 오니까 오면서 별로 온도가 안 올라가가지고 이러 가지고는 꽃이 펴도 꿀이 안 난다 이거. 그래서 가슴만 벌렁벌렁하고 왔어 그냥. 자, 199페이지에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해당하는 것보다 해당하지 않는 게 정답이 주로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해당하지 않는 것.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주로 정답이 돼요. 자, 거기에 보니까 징역 성립 과정에서 강압 사건이다. 누구 얘기예요? 양정모 회장 판례예요. 양정모 회장 판례. 그래서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있었다. 양정모 회장을 1980년 서빙고 분실로 압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문이 이루어졌으니까 강박이죠.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 하자로서 취소 문제일 뿐이고 반사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고 기출문제가 거기에서 주르륵 따라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반사회부적 법률행위라고 판시를 했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대법관들도 다 군부가 무서워가지고 그때 다 입을 싹 닫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판례를 대법원 판결을 냈다. 지금 같은 시대에서 그렇게 고문이 일어날 리도 없지만 고문을 했으면 반사적 법률행위 맞지. 국가가 반사적 법률을 한 거 맞고만 뭘 그래. 근데 그때 대법원 판례는 그거를 눈 감고 군사정부에 동의를 했던 그런 사건이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그냥 그 판례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이 통정 허위 표시가 나왔는데 이게 정답이 아주 많이 됩니다. 거기다가 2번 앞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재밌게도 빈출이라는 표시가 돼 있죠.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정답이 되고 이게 자주 출제되는 원인이 있어요. 자, 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의사표시의 허위, 그럼 108조죠. 허위로 한 것이고 내용이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맞아요. 그러면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다시 한번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뭐라고요? 무효. 무효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효는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란 말이죠.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자, 우리가 보고 있는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차이를 구분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 설정한 것은 무효지만 그것은 반사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 그럼 선의의 제3자는 뭐 하는 거예요? 보호된다. 여기는 선의의 3자가 보호 안 되는 거죠? 여긴 선의의 3자가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103조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된 경우에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자신이 없구나. 아이고야 자신이 없어. 그래 있다. 맞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요.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3자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소리. 그래서 이 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3자 등기, 요 3자의 등기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 거기 통정 허위 표시에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란 말이에요. 없다. 그리고 등기 말소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원인이.
무효는 무효인데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도 마소시킬 수 있다. 뭐가?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꾸 거기에 정답이 되는 거다. 원인이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행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명의신탁 행위는 반사적 법률 행위가 뭐라고요? 아니다. 저기 실명법인데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반사적 법률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반사적 법률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양도세를 갖다가 인수를 했다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양도세는 원래 매도인이 내는 거죠. 그렇지만 매수인한테 양도세 네가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양도세를 매수인이 내게 하는 거예요. 일명 조세의 전가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의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운 계약서 쓴 것도 103조 위반 반사적 법률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거기 노태우 비자금 임치 사건이라고 돼 있는데 시험 문제 낼 때는 누구 이름 안 냅니다. 거기 1번 동그라미에 징에서 양정모라는 사람 이름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비자금 사건이라고만 나오지 노태우란 말을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비자금 이 사건에 왜 노태우란 말 안 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문제 내지 않습니다. 예, 그냥 판례만 내지. 그래서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가 뭐라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겼을까? 박철원이한테 갖다 맡겼어요. 박철원이한테. 또 희한하지. 이 박철원이는 또 무용과 교수한테 또 막 돈을 맡겨가지고 100억인가를 뜯겼대요. 아이고 정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행위, 요거 전부 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다음 거기 의뢰인과 중개인 간에 자기 계약을 했다. 그래서 자기 계약 잠깐만 자기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의뢰인이 내놓은 물건을 갖다가 중개인이 그걸 자기가 샀다는 소리죠. 자기가 산 걸 뭐라 한다고요? 자기 계약. 중개법령에서 처벌 대상인 건 알고 있죠? 중개법상 이건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나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법령 위반이에요. 중개법령 위반이지만 반사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중간 생략 등기는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그래서 처벌은 받겠지만 반사적 법률 행위는 아니다. 단 조심할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주면 무효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기의 불법이 뭐였다고요? 표시됐다. 표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반사적 법률 행위입니다. 그다음에 성공보수 약정인데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질서로서 무효입니다. 조심할 거 형사 사건을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뒤집어서 민사 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이거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이구 잘하고 계시네. 그래서 거기 그 밑에 소송 불허권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송 당사자가 변호인이 아닌 자에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물 일부인 임야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 103 위반 무효다라고 하는 거. 누가 아닌 자인데요? 변호사가 아닌 자. 자, 그다음에 손실보증 약정이다. 증권사와 고객 간의 투자금에 대해서 손실보증 약정은 증권시장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다. 이제 그런 거 있다는 거죠. 누가 증권에다 투자를 하려고 그랬더니 증권사에서 그랬다는 거죠. 이거 우리 믿고 이거 투자하세요. 이랬다는 거. 그랬더니 그 투자자가 그러면 이거 손해가 나면 당신에서 책임질 거 했더니 책임질게요. 이랬다는 거예요. 책임질게요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회사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거기 증권시장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반사법률에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라고 해서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책임 안 진다고요? 책임 안 진다. 그런 소리예요. 자, 그다음 넘겨서
보험금의 부정 취득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사고를 가정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그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었다. 그래서 부적 관계의 종료를 해지 조건, 해지 조건 박스, 해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효력 소멸. 그래서 해제 조건으로 하는 징역 계약은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없고 징역도 무효다. 그래서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다. 그다음에 이중매매에서 적극가담했다. 좌우지간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파트 불문입니다. 파트 불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게 물권법이냐 채권법이냐 총칙이냐 민사특별법이냐를 불문하고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그다음에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이다.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위배를 하게 되면 위반을 하게 되면 2배 물어준다, 3배 물어준다, 4배 물어준다, 뭐 이 정도 하는데 10배 물어준다. 이거 너무 과하단 말이죠. 그래서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다음 노름빚, 도박빚, 대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한 거 그것도 백성 위반이다. 자 여기까지 한 상태에서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2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의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아니다? 4번. 잘했습니다.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것. 이거는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백성주 위반이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다. 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겠다. 이런 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례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불륜 관계의 종료를 해지 조건으로 하는 내연 얘기한 징여다. 해지 조건이 뭐라고요? 효력 소멸. 그러면 징여를 했는데 효력이 소멸된다. 불륜 관계를 종료하면 그럼 돌려도 돌려받겠다는 건데 이거 돌려받기로 하고 징여한 거 첩계약 그 내연 관계가 끝났을 때 돌려받기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여와 계약한 것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뭐가 된다고요? 전부가 무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중자가 자 수중자가 누구예요? 수중자는 징여를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 그래요. 다시 한번 수중자가 뭐라고요? 징여를 받는 사람. 그래서 수중자가 징여를 받는 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했다. 자,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파트 불문하고 뭐라 그랬어요?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된다. 네 번째,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 나온 곳은 반사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단 어디서만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가 나오게 되면 무효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유효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5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고 그 보수로서 고객의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했다. 이거 김영란법 위반이네. 반사회적 법률 행위 맞습니다. 자, 프린트물 3번 가는데 3번에다가 별별 2개 치고 봅니다. 자, 3번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몇 번이 옳다? 3번.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등기 요건이고 이거는 취득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 요건이에요.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 아니죠. 두 번째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만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처벌은 받겠지만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그랬습니다. 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라고 하는 말은 틀립니다. 세 번째 계약 성립 후를 동납합니다. 후가 중요하죠.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거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후발적 불능은 사법상 효력이 뭐예요? 유효입니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를 남긴다? 위험 부담의 문제를 남긴다 라고 했는데 지웠군요.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없으면 아까 6, 7, 8은 썼다가 지워졌어요. 그래서 채무자의 규책 사유가 없다. 채무자가 누구라고요? 매도인이고 규책 사유가 없으면 무슨 문제를 남긴다고요? 위험 부담. 위험 부담이 뭐라고요? 네가 봐라 손해. 그래서 매도인 네가 봐라 손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까 했고 만약에 매도인에게 즉 채무자에게 규책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규책 사유가 있냐 없냐로 뒤가 달라진다라고 하고 그런 뒤가 달라지는 것은 계약법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고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허위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격려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다.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요. 교재를 보니까 그 201페이지인데 201페이지에 공정선거 관련해서 104조가 나왔는데 요 104조는 조금 이따가 하고 202페이지에 이중매매를 먼저 하겠습니다. 왜 이중매매를 먼저 하냐면 이중매매는 103조의 사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104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는 몇 조로 넘어간다고요? 104조로 넘어가니까 그럼 104조 하고 난 다음에 이중매매를 하게 되면 103조를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교재 순서를 뒤집어 가지고 교재가 104조를 먼저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202페이지에 이중매매를 먼저 한다. 이중매매는 어디와 연관된 거라고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슨 뭐라고요? 사례다. 그러니까 104조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재 순서를 뒤집어서 법 순서대로 그냥 바로 잡아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매매 먼저 봅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자,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에 따라서 지금 매매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한번 보죠. 자, 매매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갖다가 지금 매수인이 이 사람을 제1 매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이 제1 매수인이다. 제1 매수인이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갖다가 매도인에게 지급을 했다 이거죠. 지급을 했는데 매도인이 뭔 생각을 했는지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매매를 통해서 팔고 거기다가 지금 제3자 병에게 넘겼습니다. 병이 지금 매매로 사왔는데 여기다 한 번 팔고 또 팔았기 때문에 병을 제2 매수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등기를 매도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 을과 병이 매매 계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악의. 알고 있으면서도 사왔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사왔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법상 효력이 유효입니다. 그래서 병은 제2 매수인 병은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그래서 적법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악이라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유효. 이중매매는 유효다. 원칙이 유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1 매수인은 요 제2 매수인을 상대로 내가 잔금 칠 거니까 등기 말소하고 나한테 등기 넘겨라 라고 해서 등기 말소하고 등기 이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 말소 후 이전해달라 등기 이전해달라 그래서 등기 이전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등기 이전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 말소 이전 등기 이전 청구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이 매도인의 배입행위에 요 병이 적극 가담을 했다는 겁니다. 뭘 했다고요?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적극 가담을 하게 되면은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이거는 103조 위반이 되게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103조 위반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면서 이것은 무효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갖고 있는 등기는 무슨 등기가 된다고요? 무효의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1 매수인 을은 매도인한테 불법행위, 매도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현재 등기가 누구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인 등기가 병한테 있으니까 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손배청이 두 군데 다 가능해. 자, 다시 합니다. 지금 무효의 등기를 병이 적극가담을 해서 들고 왔다면 매도인 갑한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제2 매수인 병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103조에 해당이 되면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준 게 있네요. 넘겨준 거 있죠? 그리고 물론 이 병이 갑한테 매매대금 준 것도 있겠는데, 그런 거는 전부 다 746조를 따라오게 됩니다. 746조를 따라오면 뭐가 되냐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돼요. 뭐가 된다고요? 불법 원인급여. 이 불법 원인급여에 대한 것은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를 돌려달라든가 대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게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제1 매수인은 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다시 한번 제1 매수인은 요 매도인을 대위해가지고 등기 말소, 이 병이 갖고 있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대위해서 병이 갖고 있는 등기 말소, 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 청구해서 갑으로 돌려놓고 잔금 치고 등기를 받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1 매수인은 매도인을 뭐 한다고요? 대위해서 병이 가지고 있는 등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말소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해가지고, 왜냐면 갑은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 말소 청구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해가지고 돌려놓고 잔금 치고 다시 받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거 지금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무효인 것은 어디에 의해서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되는 거다? 무효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제1 매수인이 저걸 안 했다, 등기 말소 청구를 안 했다라고 할게요. 안 한 상태에서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무효의 등기지만 등기부에는 무효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누구냐만 나타나는 거니까 무효의 등기부에도 불구하고 병 소유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병이 이걸 갖다 기화로 해서 지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걸 기화로 해서 이 등기를 매매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정한테 팔아버렸어요. 정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습니다. 요 정을 전득자라고 부르는데, 전득자에게 넘어갔을 때 선의 악의 불문하고 다 소유권 취득하나 못한다? 못한다. 왜? 무효의 등기인데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가요? 무슨 무효라고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전득자한테 넘어간다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전득자에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정이 갖고 있는 등기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등기가 정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 정의 등기 말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소시킬 수가 있다. 왜? 103조 위반은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전득자한테도 다 말소가 가능.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 이중매매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민법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든다면 취득시효,
어디서 적용된다고요? 취득시효. 취득시효에서도 요게 적용이 됩니다. 적극가담을 하게 되면 무효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에서도 이게 적용됩니다. 어디서 적용된다고요? 명의신탁.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아까 제가 파트 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파트 불문한다. 그게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이냐 불문하고 파트 불문하고 적극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뭐로 간다고요? 무효. 그래서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갑과 병 사이가 부부관계라든가 친척 뭐랄까 형제 자매 사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1매매인에게 팔고 또다시 제2매매에게 팔았는데 제2매순이 팔았는데 부부관계라든가 이 제2매순이 부부관계라든가 친족관계다 또는 형제 자매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적극가담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뭘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요? 적극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관련된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을과 요 갑과 병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요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저기 거기 있네. 202페이지 맨 밑에 202페이지 맨 끝에 박스 끝부분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맨 밑에 박스 끝머리에 거기 5번 동그라미에 들어 있습니다. 제1매수인이 자신의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을 뭐 한다고요?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 취소권은 뭘 보존한다고요? 금전 채권. 금전 채권을 보장하는 것이지 지금 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잠깐만 여기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간 건 등기가 넘어간 거지 돈이 넘어간 건 아니죠.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건 등기가 넘어간 거와 자기한테 관련되는 건 등기란 말이에요. 등기. 그래서 이 등기와 관련해서 이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등기 말소를 시킬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되느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구분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 5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에 관한 판례의 이론으로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번호를 해볼까요? 몇 번이 옳다? 2번이 옳아요. 잘 읽어보면 기억부터 봅니다.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무효가 됐다. 무효 박스. 어떤 경우에 무효가 돼요? 적극 가담을 해야 무효가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죠. 여기 봐 제발 다시 한번 이중 매매는 사법상 효력이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 두 번 팔아먹어도 유효해요. 왜? 등기 받아간 놈이 장땡이야. 그래서 등기 받아간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해요. 유효. 다만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 가담을 해야만 무효가 돼요. 적극 가담을 해야. 그러니까 그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을 해서 무효가 됐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에 746조가 적용되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절대적 반사적 법률행위가 해서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운임급여에 의해서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법 맞는 거고 니은번 기억의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이 병의 제2매수인의 등기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제2매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디귿번 저당권 설정과 같은 담보 제공에는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 파트 불문하고 적극가담이란 말이 보이면 다 이중매매 법리 그래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취득시효에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명의신탁에도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에도 적용되고 파트 불문하고 다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특별법이냐 가리지 않고 적극가담했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이중매매는 103조에 뭐라 그랬어요? 사례. 그래서 104조 안 하고 이거부터 먼저 했잖아요. 왜 회로가 망가질까봐 104조하고 또 103조 또 헷갈릴까봐 그래서 제가 104조 좀 이따가 하고 이거부터 먼저 한 거예요. 이중매매를. 사례다 사례. 자, 그래서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적용된다. 리을 부부나 형제 사이의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 동그라미. 자,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뒤집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반대 사실 반증이라 그래요. 반대 사실을 증거를 제시해서 뒤집을 수 있는 건 추정하는 거고 뒤집을 수 없는 건 뭐라 그래요? 본다, 의지한다, 간주한다는 것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의지한다, 간주한다,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건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세법은 대부분 다 법조문이 추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세법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추정한다. 그러니까 반대 사실을 입증해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세법 같은 경우는. 자, 여기도 지금 판례가 추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라도 뭐 거래를 정상적으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안 했다고 봐야 되겠고 형제 간에도 정상적 거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극가담이 이중매매한 거다 이렇게 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은 추정이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음번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한 행위는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여기 봐요. 적극가담을 한 것은 강행복귀 위반이 아니고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죠. 내가 시작을 할 때 뭐라고 해요? 104조하고 103조가 있는데 104조는 좀 이따 한다. 왜? 이 이중매매는 103조의 사례이기 때문에 먼저 한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지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가 아닌 거예요. 강행복귀 위반이 아니라 뭐라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여기다 써줬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그래서 이제 미음본을 해놓고서는 이 미음본이 왜 없지? 이거 무효인데 이거 이러면서 적극가담했으니까 무효 반대 이러면서 막 계속 미음본을 찾았을 거란 말이지 보나마나. 여기다 써놨잖아.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라고. 강행복귀 무효가 아니고. 근데도 자꾸 그걸 적극가담했으니까 무효라고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강행복귀 무효인지 반사회적 법률.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사례라고 그러죠. 사례. 자, 미음번. 그 다음에 비읍번 볼게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피해자는 여기서 피해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제1매수인을 얘기는. 여기서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왜냐면 중도금까지 줬는데 팔아먹었으니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들어갔는데 매도인이 팔아먹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래서 그 피해자 입니다. 제1매수인. 피해자는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인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이 제3자뿐만 아니라 전득자에까지 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쫙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201페이지에 공정성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아주 애매하구만. 아주 애매해. 문제 어차피 풀고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시간이 되질 않겠네. 자, 그러면 빨리 쉬고 시작을 갔다 와서 빨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와서 104조 불공정한 행위 폭리행위 하겠습니다.